연방제라는 말도 하지 않고 이제는 6.15 실천합시다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6.15 실천연대, 6.15 실천연대가 얼마 전에 간첩 혐의로 잡혀가지고 그 단체가 이적단체로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어요. 즉 6.15 실천이라는 말은 적화 통일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6.15 실천. 자, 이거는 그래서 이제는 6.15 선언 실천하자, 연방제 통일하자는 이런 말을 마이크를 들고 광화문을 싸돌아다니면서 적화 통일을 선동을 해도 경찰이 잡지도 않고 오히려 시위 허가까지 내주고 있습니다. 이게 만왕의 근원인 6.15 선언의 정체인데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등장하자마자 그 다음날 직무하는 첫날에 해야 될 것이 국무회의를 열어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6.15 선언은 대한민국 헌법을 그것도 헌법의 심장과 내수에 해당하는 1조, 3조, 4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므로 6.15 선언은 오늘부로 실효다라고 선언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도 6.15 선언을 존중하겠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6.15 선언을 존중할 수는 없어요. 대통령이 그것은 헌법을 파괴하겠다. 헌법 파괴에 동참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김대중 씨가 마지막으로 애고할 일이 있다면은 결자회의 차원에서 그것을 유서를 통해서 적어놓고 아니면 접근들을 통해서 6.15 선언은 사실상 신뢰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헌법에 위반했기 때문에 하는 마지막 양심, 행동하는 누구니 변명이 행동하는 양심이니까 행동하는 양심을 저는 발휘해 주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억장치, 마비된 기억장치, 마비된 식별장치를 어떻게 이제 복원할 거냐 하는 고민을 이제 해봐야 되겠습니다. 적과 동지를 가르는 것은 간단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헌법 그리고 6.15 선언이에요. 6.15 선언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 사이는 화해가 절대로 안 됩니다. 6.15 선언 찬성은 적과 통일로 가는 길인데 그런데 6.15 선언 지금 문서상으로 보면은 지금 국회 안에서 6.15 선언은 위헌이므로 저는 반대합니다라고 선언한 국회의원이 한 10명도 안 돼요. 10명도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적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문서상으로 이야기하면은 한나라당은 대다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좋은 게 좋다 하는 기로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6.15 선언이 적과 동지를 가르는 가장 큰 기준입니다. 6.15 선언 따라서 우리 애국운동단체는 6.15 선언 회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억정치를 회복하는 이 노력은 바로 그 6.25를 체험하고 또 건국의 고마움을 알고 이승만 박정희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인구의 고령화로 또 건강상태가 좋아져가지고 이 50세 이상 기성세대가 아주 활동적으로 지금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인구가 얼마나 늘었느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정치 세력이 누군지 아십니까? 50세 이상의 노년층, 장년층을 합친 노장층. 이걸 당을 하나 붙이면 노장당. 노장당이면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걸 당원으로 비교하면 1,500만입니다. 1,500만. 이 사람들이 선거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선거에서. 2012년 선거에서 전 유권자에서 50세 이상이 몇 퍼센트냐 하면은 한 42%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이 투표율이 높아요. 투표자 중에서 50세 이상은 한 47% 될 겁니다. 이 표가 또 몰표입니다. 몰표. 좌파표로는 안 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거 때문에, 이 고령화 때문에 좌익들이 재집권할 가능성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하나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지난 대선 때, 지난 총선 때 우파 대통령, 우파 정권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전폭적입니다. 500만 표 차, 거의 3분의 2 의석 이렇게 주었는데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대접은 뭡니까? 받고 있는 대접이 뭐냐? 자기가 잘나서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애국운동하는 사람은 부담된다고 이야기하고 자기들을 괴롭히는 촛불 난동파라든지 MBC라든지 정교적 민노총한테 불종을 하고 하는 이런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노장층은 투표하는 날은 기분이 좋은데 투표하고 나와서부터는 한 4년 동안 계속 기분이 나쁩니다. 왜냐? 매일매일 배신을 당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배신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무슨 방도가 나와야 돼요. 무슨 방도가 나와야 돼요. 그럼 배신 당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속느냐? 왜 속느냐? 배신 당하지 않으려면 조직이 돼야 됩니다. 활동이 돼야 돼요. 활동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노장층이 어떻게 조직해가지고 정치와 언론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정치와 언론을 바로잡지 않으면은 이 나라는 경제력 가지고는 절대로 인류국가가 될 수가 없어요. 시비를 가리는 선과 악을 가리는 분별력 있는 정치인과 언론인을 만들어내는 것은 50세 이상의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 조직이 돼가지고 압력을 넣어요. 조직. 여기 아까 여러분들이 소개가 됐습니다. 다 조직의 대표님들이 조직됐어요. 그 조직이 이런 활동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체적인 활동을 해야죠. 조선일보가 위원장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조선일보에 전화를 가지고 당신들 자존심도 없느냐 말이야. 어떻게 이승만 박정희 독재자로 부르면서 김정일한테 위원장이라고 하느냐 해가지고 항의하는 전화가 한 10만 통쯤 가면은 달라요. 이런 구체적인 항의를 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조직이 돼가지고 이게 정치 세력화 되는 게 맞습니다.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정치 세력화. 이 50대 이상의 희망과 꿈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 세력 또는 정당이 나와야 돼요.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좌익들은 민노당이라는 아주 단결된 사실은 민노당이 우리나라에 가장 자본수가 많은 정당입니다. 대중정당이에요. 그걸 만들어 놓으니까 얼마나 좌익들 입장에서는 쓸모있게 일합니까? 민노당이 그 5명밖에 안 되지만 일당배가 아닙니까? 일당배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몇십 배나 되는 힘을 가진 노장층, 보수층은 자기들을 대변하는 정당을 지금 하나도 갖고 있지 못하다. 이게 큰 숙제예요. 보수층은 있으나 보수 정당은 없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데 대해서 고민을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내년이 6.25 60주년이에요. 이 6.25 60주년이라는 찬스를 우리가 잘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6.25 60주년. 이게 한 번밖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6.25 60주년. 6.25 60주년 더구나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걸 잘 아시죠? 휴전 중입니다. 세계에서 전쟁이 가장 긴 전쟁이 뭔지 아십니까? 14세기에 15세기 잔다르크가 등장했던 불란사하고 영국이 싸웠던 100년 전쟁. 그 다음이에요. 종교전쟁이라고 해가지고 17세기 한 30년 동안 싸운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길어요. 그러면 60년 한국 전쟁을, 6.25 전쟁을 이제는 끝낼 때가 됐습니다. 끝내는 계기를 삼기 위해서 이 6.25 60주년을 계기로 해가지고 아까 마비된 한국 사람들의 이 기억장치를 되살리는 주사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6.25 60주년 행사를 국가가 돈을 내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 참여하고 6.25를 기억한 분들은 학교마다 가서 마이크를 잡고 6.25 때 이야기를 하고 마을마다 학교마다 전사자